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진보의 몰락을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문재인의 우상화, 북한의 수령 문화와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민주당의 프로그램에서 버그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민주당은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윤석열 잘못 선택한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이 위선을 들춰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중권 씨는 진중권의 정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진중권 씨의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진중권 씨가 변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국 사태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이 민주당 정권의 허위 위선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진보는 몰락합니다. 자, 진중권 씨 강북의 17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밤 4시쯤 글을 쓰다가 잠이 들고 낮 12시쯤 일어나서 1,500원짜리 김밥, 콜라 먹고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고 합니다. 가족은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진중권 씨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일단을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2년이 기대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현 정권에 대해서 연일 맹공격을 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자, 조국 사태로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좌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민당국대 교수들과 함께 얼마 전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출판하게 됐던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번 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버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우상화, 여기는 ML의 개인 숭배 문화가 있는데 북한식 정치 문화가 남한의 부르주아 정치에까지 투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인이 정치와 결탁하면 기생충이 된다. 이런 독설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와의 인터뷰. 곽아람 기자는 저도 조선일보에 일할 때 후배 기자입니다. 같이 일해봤습니다. 아주 영민한 기자입니다. 곽아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항공 점퍼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진중권 씨의 인간적인 면까지 이 인터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인터뷰입니다. 자, 진중권이 제1야당이라고 한다. 투사로 사는 게 힘들지 않나고 곽아람 기자가 물어보자 욕먹는 게 힘든 게 아니다. 옛날에는 소수여도 지성적 동지라는 그룹이 있었다. 이제 그들이 없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국 사태에 실망한 까닭을 물어보자 그전에는 비리 사건이 나오면 사과하는 척은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 조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상징 자본을 쌓았다. 사람이 별 반성 없이 살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친구로선 용서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이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나는 도와줄 수 있다. 그가 진실을 말해야 나는 도와줄 수 있다. 자, 조국, 진중권 다 82학번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중권이 이렇게 변하니까 못 돕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검찰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다.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정하게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대권 주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의미가 없다. 윤석열은 검사다. 끝까지 나와 정의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그가 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보호하고 퇴임하느냐가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관심사다. 그 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책에 썼다. 그러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박살냅니다. 문 대통령은 재미있게도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답니다. 친노 세력이 패족 상태에서 화려하게 벌할 때 필요한 카드로 사용됐고 지금도 거기 얹혀가는 것 같아. 윤리적 이슈를 놓고 사회가 분열됐을 때 통합하고 기준을 세워주는 기능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조국 때는 오히려 기준을 무너뜨렸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요 때도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자, 지금 이 진중권 씨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얹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밥, 혼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자들이 NL의 개인 숭배 문화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님 문화 비슷한 것이다. 전대협 의장님이 가마 타고 입장하던 봉건적 문화의 습속이 난 문화 지체 현상이다. 이걸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데 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연설문서 좀 읽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자, 민주당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표방해야 하는 이런 정치 이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다. 그건 너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단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킨 다음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경쟁해야 한다. 웃기지 않나? 내가 좌파인데 자유주의 한계가 아니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당이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생충 이야기도 합니다. 먹물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해주는 옷 입고 농민들 밥을 먹고 있으니 밥값을 해야 한다. 지식인이 정치와 결탁해 어용으로 변해가면 기생충이 되는 거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조국 들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자, 좌파 진중권이 태극기 세력의 성원을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호하는 것은 저쪽을 때리기 때문이다. 보수가 잘 되길 바란다면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쪽을 까는 것은 시원하지만 사람이 사이다만 마시고 살 수는 없다. 보수도 비판을 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수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피지기가 안 된다. 옛날에는 보수 집에다가 돈 벌어주는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돈 쓰는 할아버지가 됐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데 아직도 다수자 전략을 쓴다. 자, 시장 만능주의와 권위주의, 극우 방봉주의를 결합해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먹히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다.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 유연함과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걸 하면 보수고 안 하면 빨갱이라 하다 보니 정체성의 덫에 걸렸다. 진영을 떠나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개인으로서의 이 시민을 키워야 하는데 멀쩡했던 시민도 정당의 시민으로 만들어버린다. 난 보수에 대한 애정은 없다. 그러니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뒤통수 때릴 때 미안하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진중권은 역시 좌파 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지 보수 쪽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진중권 씨의 말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찡한 데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이지만 자, 진중권 씨 말처럼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린벨트 보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참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속도로 깔 때 이럴 때 일화를 들어보면 정말 선지자 프론티어였습니다. 지금 보수에는 이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보수는 판에 박힌 보수가 아니라 보수도 늘 시대를 앞서가고 어떻게 저걸 보수주의자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해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진중권 씨의 개인 생활도 이 기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17평 빌라에 고양이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독일에 산다고 합니다. 새벽 4시까지 글을 쓰고 잠이 들고 정오쯤 기상해서 1,5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다이어트 콜라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때때로 뭐 맛있는 것도 먹겠죠. 그러나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진중권의 개인적인 풍모를 이 인터뷰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자, 조국 사태 후 동양대에 사표를 냈다. 가장이 할 법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기자가 묻자 성경에 하나님이 들판의 백합과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데 너 하나 돌보지 못하겠느냐는 구절이 있다. 옳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 신앙이라 생각한다.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어디가 떠나도 번역하건 원고 쓰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진짜 영웅적인 것은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가족을 위해 조직에서 가진 더러움 다 참고 견디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참, 이 말도 참 특이합니다.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가족을 위해 조직에서 가진 더러움을 다 참고 견디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민들, 어쩌면 그들이 더 정치인, 권력자보다 훌륭한 분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진중권 씨의 이 조선일보 인터뷰는 진중권의 정책까지도 공개하면서 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느냐, 이걸 제대로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